이 일은 몇 년 전에 일어났지만 아직까지도 저한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의 여름, 나는 여전히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고 친구들과 캠핑을 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고 창문을 연 채 앉아서 옷을 개고 있었는데 새벽 2시쯤에 창문 틈새로 손이 보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그 손은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지만 혹시 동생이 장난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았고 나를 보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동생 방으로 달려갔는데 동생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와서 집 근처를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저와 부모님에게 창문과 문을 잠그라고 경고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전히 불안해했고 엄마는 그가 돌아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서 우리 뒷 현관에서 누가 오지 않을까 하고 예의주시했습니다. 20여 분 후쯤 엄마는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우리 뒤뜰로 몰래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몇 초 동안 나무 뒤에 숨었고 다른 나무로 달려가 그곳에 숨어서 천천히 내 창문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소리치자마자 도망가 버렸습니다. 경찰이 다시 출동했지만 그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창문과 커튼을 모두 닫은 채 저희 부모님은 동작 감지 등을 설치하셨고 이것으로 이 일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약 6개월 후 친구와 함께 시내의 아파트를 얻었고 친구와 함께 자취한다는 설레임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도시에서 사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단점은 주차할 곳이 없었다는 점이었고 몇 주 후 제 차에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름 끼쳤지만 저는 조심하려고 노력했죠. 전 항상 아파트 입구, 조명 근처에 주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종 비어있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고 저는 종종 집에서 멀리 어두운 거리에 주차해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차는 일주일에 한 번은 도둑을 맞았고 대개는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는데 어느 날은 남자 속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한 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탕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나를 개인적으로 아는지 궁금하게 만들었고 나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세탁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빨래가 다 마를 때쯤 세탁물을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세탁물을 개고 나서 속옷, 브래지어, 팬티가 모두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일주일 후 남자친구가 학교에 왔는데 그의 차에 타이어가 펑크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으로 그 스토커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을 때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나에 대한 사랑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친구가 내 임대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서 도시 반대편에 있는 다른 친구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안전한 건물이었고 세입자만 출입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보다 훨씬 안정감을 느꼈고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은 특별한 상황은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제 룸메이트한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제 친구들은 처음부터 애슐리의 새 남자친구를 경계했습니다. 새 남자친구는 SNS를 통해서 그녀와 연락 후 사귀게 되었죠. 그리고 새로운 남자친구인 매트는 매우 잘생겼습니다. 애슐리는 아주 좋은 친구였지만 여러분들이 그 둘을 본다면 저와 같이 생각할 겁니다. 애슐리는 남자친구에 푹 빠져 있었고 그녀는 한 번도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가 그녀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매트는 조용한 편이었고 항상 어딘가 불편해 보이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와 어떤 종류의 대화도 계속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전혀 무관한 화제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었죠. 나는 처음에 스토킹이 시작되었을 때 내 SNS 계정을 삭제했지만 매트에 대해 더 알기 위해 가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와 팔로우된 친구들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의 사진만 있을 뿐 나머지 정보는 거의 전무였습니다. 제 친구들과 저는 그녀가 매트를 만나지 못하게 부드럽게 말렸습니다. 그는 엄밀히 말하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매트는 우리 아파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저는 최대한 그와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매시 소파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애슐리는 직장에 갔고 그는 저에게 같이 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맥주와 간식을 들고 제 방으로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그는 제 문을 두드리며 우리 둘 다 애슐리를 아끼니까 TV를 같이 보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는 영화를 틀었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맷을 힐끗 보았는데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왜요? 라고 쏘아붙였고 그는 계속 웃으며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뭘 믿을 수 없냐고 내가 물었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를 머금은 채 영화를 다시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지만 그 미소로 제 몸의 모든 털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양해를 구하고 방문을 잠갔습니다. 한 달 정도 더 지나고 저는 잠자고 샤워하는 것 이외에는 집에 있는 것을 피했습니다. 매트는 실제로 그곳에 살다시피 했고 심지어 애슐리의 방에 그의 물건들을 잔뜩 가져다 놓았습니다. 저는 정말 다시 이사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6개월 기념일에 저는 테이블 위에 있는 커다란 꽃다발과 그 옆에 펼쳐져 있는 편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스치듯이 그것을 보았지만 이상한 사람이 그녀에게 뭐라고 썼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글을 다 읽지도 못한 채 저는 벌벌 떨었습니다. 그 필체는 스토커가 보낸 필체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증거로 보관해 두었다가 비교하기 위해 제 책상에서 편지들을 꺼내보았습니다. 글씨가 독특하고 아주 똑같았어요. 바로 매트가 그 스토커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들이 오고 있을 때 저는 애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 있어서 시간이 될 때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이 산산조각 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경찰은 저에게서 진술을 받았고 애슐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애슐리의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경찰들은 그 소식을 애슐리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애슐리는 매트에게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남겼고 매트는 그 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매트가 일한다고 했던 직장에서는 그와 닮은 사람조차 없었고 애슐리는 그가 유럽 여행 경비로 돈을 모으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의 아파트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다른 주에 살았고 그가 애슐리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택해서 그가 친구들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친구 중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결국 그녀는 신분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사귀고 있었던 겁니다. 맷이 진짜 이름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우리가 매트의 물건들을 뒤졌을 때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났고 애슐리와 나는 모든 것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체육복으로 가득 찬 더플백이 있었고 한 곳에는 제 사진이 10장 정도 있었습니다. 모두 멀리서 찍힌 사진이었고 한 장은 제가 자고 있을 때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같이 찍힌 침대 시트가 최근 것인 것으로 보아 침실 문을 잠그기 전에 몰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댁에서 있었던 그 사건 이전의 사진 몇 장도 있었고 그 스토커가 매트였다는 게 확실시 됐습니다. 잃어버린 속옷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빨간 립스틱 자국이 있는 스타벅스 뚜껑,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목걸이, 기념품,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경찰은 그를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아닌 멀리 다른 곳으로 떠나기를 결심했고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불행히도 애슐리와 저는 사이가 틀어졌고 그녀는 자신의 첫사랑이 완전히 사이코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했습니다. 저와 애슐리는 그의 모든 거짓말을 믿었고 그가 제 주변에 접근하게 만든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마지막으로 계획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해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내 근처에 있는 것에 만족했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이 스토킹 당한 끔찍한 경험은
저에게 아직까지도 끔찍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고 그 스토커는 다른 불쌍한 여자를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고향에 방문할 때마다 그 일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스토커가 다시 나타날까 봐요.